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출근하실 때 옷들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 추운 것만큼 또 이영주가 읽어주는 북한의 이야기, 예, 추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작년 11월부터 남조선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는데 북조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물었더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또 남조선 농업 과학자들이 북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농작물 시험 재배 연구 사업 하는 사실을 아는가 물었더니 역시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또 북조선 잠수함이 남해 바닷가에서 국군에 의하여 침몰된 사실과 동해에서 북조선 간첩 배 두 척이 일본 해역에 들어갔다가 쫓겨온 사실을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 금년 봄에 인민군 해군 함선이 서해바다 북방 한계선 침범 사건을 아는가 물었더니 그 역시도 인민군대 북조선 해군이 남측 해군 함선들을 수많이 격침시키는 등 대승리를 거두었 나라고 동생은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동생과의 대화에서 인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흑백을 전도하는 조선 통치배들이 기만적 행위를 야속하게 생각하며 조선도 빨리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삶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있기를 바랐다. 점심 시간이 될 무렵 동생이 장마당 구경을 나가자고 하기에 사포 장마당에 나갔다. 시내 한쪽 끝 성천강변에 자리 잡은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빈다.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온 듯한 감을 준다.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이 무리지어 다니는 꽃제비 떼와 어린이 장사꾼들이다.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 장면이라 머리가 띵하다. 먹지 못한 채 체력이 연약하고 키가 작은 11살 난 어린 남자애가 맥없이 노래를 부른다. 내 나무 사주세요 하며 노래 부르는 장면은 실로 눈물이 날 지경이다. 동냥하는 아이 모습도 보인다. 5살 언저리 어린애가 행인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른다. 고사리 같은 두 손바닥을 펼쳐들고 동냥한다. 애의 어머니는 저만큼 숨어서 지켜보다가 애가 받은 수확물을 재빨리 보따리에 걷어 들인다. 장마당 한옆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핏기 없고 허약한 중학교 학생에게 한 행인이 식품을 쥐어준다. 쓰러진 학생은 가느다란 눈을 겨우 뜨고 받아진 식품을 내주며 힘없이 말한다. 이것을 누나에게 좀 주시오라는 말을 채 잊지도 못하고 맥을 놓는 모습도 보인다. 한쪽에서는 또 떡장사의 떡을 훔쳐쥐고 뛰다가 잡힌 꽃제비 아이가 매를 맞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손에 쥔 떡을 그냥 먹어대고 있다. 장마당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언제 쓰러져 있었는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로인 주위에서 구경꾼들이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는데 그들을 물러가라고 쫓으며 우르릉거리는 장마당을 감시하는 뚱뚱보 사복쟁이 안전원도 보인다. 실로 장마당에 펼쳐진 어지러운 생활 전경을 다 말하기는 작가가 아닌 나로서는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동생은 내가 너무나도 감상적 태도로 장마당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 나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간다. 형님, 저쪽에 가서 국수나 한 그릇씩 먹읍시다.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여인이 악에 빠친 비명소리가 들리며 장사꾼 손에서 뭉치던 덮쳐지고 달아나는 깡패무리 청년도 보인다. 저런 망나니들 때문에 장사꾼 여인들은 남편이나 조목센 아들을 데리고 와서 호의를 세우고 장사를 하오. 그래서 장마당이 더구나 복잡한 거라오. 휴식할 땐 장마당 구경 나오는데 그때마다 별 희귀한 장면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방금 본 몇 가지 비행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동생은 설명한다. 나는 동생과 15원짜리 녹마국수 한 그릇씩 점심으로 사 먹고 빠른 걸음으로 장마당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장마당 상품은 거의 다 중국제다. 옷이며 신발이며 그릇이며 가지가지 일용품들이 모두 중국산이다. 조선 것이라고는 눈에 차지 않는 초라한 것들 뿐이다. 견과류며 심지어 사과와 배, 마늘, 남새까지도 잘 포장된 중국산 제품들로 장마당이 보따리 장사꾼 무리로 설렌다. 장마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오늘 중국 이민들이 향상된 생활 형편과 발전된 모습을 오래도록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는 미담도 재미나게 들려주었다. 다시 중국 연길로. 저녁 8시가 되자 나는 중국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동생과 재수씨는 며칠 묵어 가라고 완강하게 막아 나선다. 그럴 때가 아니다. 며칠 묵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살 수 있다는 생각만이 지배된다. 나의 왕고집을 막지 못하는 동생은 나에게 아래 속내의를 바꿔 입히고 새 모자를 씌워주었다. 재수씨는 힘들게 모은 귀중한 돈 100원을 허주머니에 넣어준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 없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나를 따라 동생과 재수씨는 눈물 흘리며 멀리 시내길까지 따라 나온다. 겨우 등을 밀어서 그들을 세워놓고 함흥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함흥역은 매우 복잡하였다. 며칠씩이나 다니지 않는 기차 때문에 차객들은 언제나 대기실에 차고 넘쳤다. 대기실 밖도 인산인해다. 량강도 해상과는 달리 여기 함흥은 아직 덜 추운 편이다. 밤 9시가 넘으니 역 기다림칸 2층에는 수많은 꽃제비와 거지들이 자리 잡아 누웠다. 누울 자리를 얻지 못한 꽃제비들은 기다림칸 밖에 나가 사람 발길이 덜한 구석 자리를 찾아 취침한다. 10시간, 20시간, 아니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 려객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여 대합실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서 움직이기조차 힘들다. 복잡한 틈을 노리는 망나니들은 손짐을 가로채고 짐 잃은 손님들은 저마다 잡성을 내질러 대합실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매표구 앞에는 차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 권세 있는 세력가나 당 간부들은 특수공무 매표구에서 차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와서 차표를 살 수 있지만 일반 출장원이나 백성은 매표구 앞에 몇 시간씩이나 며칠씩이라도 지켜서서 기차표를 살 수 있다. 차표를 사기 위해 줄선 사람들은 앞뒤 사람끼리 호상 자리를 지켜주면서 식사하러 가거나 대소변 용물을 엇받고 다닌다. 열차 관계가 복잡한 틈을 노려 차표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 출표원으로부터 여러 매의 차표를 뒷문치기 앞면치기로 사서 10배, 20배 비싼 값으로 팔아서 생활하는 패도 있다. 여행증이 없는 장사꾼들은 이 야매 차표를 사갖고 다닌다. 매표구에서 차표 판매가 시작되면 차표 사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밀고 당기며 난장판이 벌어진다. 완장 낀 안내원들이 요란스레 호각을 불어대며 질서를 잡는다. 안내원들도 차표 사려는 사람들이 파도치는 흐름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여러 차례나 차표 파는 일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다. 철도 안내원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도장이나 필체로 암호 표시한 예비표를 줄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 예비표에 한해서는 차표를 다 팔아준다는 것이다. 역마다 파는 차표 매수가 제한되어 있다. 제정된 매수만 팔고 매표구를 닫아버린다. 때문에 차표 사는 것은 여객들이 치열한 전투 과제다. 차표 판매는 해당 열차가 도착하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시작하므로 이 짧은 시간의 대기실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다. 매표가 끝나면 곧 개찰이 시작된다. 안내원들이 개찰구 앞에 여객들을 정돈시킨다. 영무 안전원이 개찰구 앞에 서서 여객들이 여행중과 차표, 손짐을 검열한다.
개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객들은 먼저 나가겠다고 또 밀어내기 힘내기가 시작되어 삽시간에 정돈된 렬은 수라장이 된다. 이 복잡한 순간에 불량배 망나니들이 활동이 시작된다. 칼로 여객들이 배낭이나 손짐, 호주머니를 째고 물품을 훔쳐낸다. 생활전선에 나선 사람들은 모두 큰 배낭짐을 메고 있다. 국가 공무원이 출장 다닐 때도 큰 배낭짐을 메고 다니면서 제 노릇 절반, 국가일 절반을 하는 형편이다. 개찰구 길, 역, 영무 안전원은 큰 배낭짐 메고 나가는 여객을 단속해서는 짐이 크다느니 철도 규정이 어떻다느니 생트집 걸어 짐이 일부를 꺼내게 해서는 사치하는 현상이 보통이다. 나에게는 증명서도 차표도 없다. 함흥에서 청진까지 가야 하며 청진에서 다시 무산까지 들어간 후 두만강 사선을 건너 중국으로 가야 한다. 평양 두만강행 제1열차를 탈 작전이다. 저녁 5시 30분에 도착해야 할 제1급행열차가 밤 12시 도착이 예견된다고 한다. 나는 밤 11시가 되자 함흥열차 승무대 건물 주위를 돌아 승무대 세살장 울타리를 넘어 함흥역 구내로 들어갔다. 벌써 역 구내에는 증명서 차표 없는 수많은 사람이 개구멍으로 빠져 들어와 서성거린다. 자정이 넘어서야 평양 두만강행 급행열차가 들어왔다. 굽 높은 급행열차인데도 해방된 조선을 방불케 한다. 열차 안에는 발 디딜 자리조차 없이 꽉 들어찼다. 복도와 승강대 안에도 움직일 수 없이 꽉 들어찼다. 열차 지붕 위에도 빈자리 없이 사람들이 들어 누웠다가 앉아있다. 나는 손짐 하나 없는 빈 몸이므로 남보다 먼저 차에 오를 수 있었다. 모질스하게 차에 오르는 사람들이 해덤비는 난통에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내리지 못해 아우성친다. 승강대 홀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한데 엉키고 커다란 배낭짐과 마대짐들이 통로를 막아버려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아우성만 친다. 차 안에서 내리는 손님들은 열차 창문을 들어 올리고 창고로 뛰어내린다. 밖에서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 역시 창문으로 차 안에 기어오른다. 증명서와 차표가 당당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열차 안의 상황은 더욱 말이 아니다. 복도와 연결부에 커다란 배낭짐, 마대짐, 여러 가지 지함들, 빽빽이 들어앉은 사람들 때문에 열차 안을 통과할 수 없다. 급히 차내를 통과하려면 사람들이 머리 위로 날아 넘어야 하며 그럴 때마다 쌍스런 입싸움으로 차내 공기를 흐린다. 매개 열차의 변속칸에도 세면장에도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실로 하나의 생존 경쟁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이 작한에서 낱낱이 볼 수 있다. 차내 질서가 너무너무 복잡하여 차표 검열이나 증명서 검열도 못한다. 기차는 함흥역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정차했다가 떠났다. 차가 떠나는데도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해서 울며 불며 야단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위생실 문 옆에 겨우 바닥 자리를 잡아 앉았다. 달리는 북행 열차의 객석에서는 온 밤 자리 다툼과 여행에 지친 여객들이 신음이 그칠 새 없다. 사람들은 여객 열차를 한 번씩 타고 나서는 그 참상에 대하여 열차 고문당했다고 표현한다. 두만강행 급행열차의 일반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변속칸에도 여객들이 꽉 들어차 대소변조차 볼 수 없다. 연결부에도 사람들이 꽉 들어차 남자나 여자나 도덕도 체면도 가릴 수 없이 아무 데서나 뒤를 보는 형편이다. 열차 연결부 짬에서 오줌똥 누며 간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는다. 열차 한경이 그리고 조선의 한경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열차가 역에 와 멎을 때는 창문을 넘어 내려가 차량 밑에서 대소변 보고 다시 창문으로 기어오른다. 달리는 객차 속에서 차객들은 철도를 비방하며
나라를 원망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함남, 한북의 동해안 철도 구간에는 평양 두만강, 평양 금골, 평양 해산, 신의주 청진, 갈마라진, 신천라진, 해주 온송, 단천 두만강 열차들이 다녔다. 그때도 여객차들이 매우 복잡하였는데 지금은 단 4개의 열차 편대만 오가니 사람들이 왕래가 더 심한 오늘날의 교통 실태가 불편하다고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지경이다. 그마저도 기차가 정시 도착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지고 정시 도착했으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정도가 됐다. 나라의 교통 실정 하나만 갖고도 사람들은 나라와 정부를 원망하며 욕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열차는 아침 7시 좀 지나 길주역에 도착했다. 길주역에 도착한 열차는 2시간이나 떠나질 않는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들어도 예, 북한의 상하의 끝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오늘도 저는 조련에서 예, 돈도 안 주고 에너지를 예, 잔뜩 받아왔습니다. 쌍둥이 여자아가 들어왔거든요. 몸무게가 1.8 그리고 2.38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 2kg도 안 되는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 그 천사 같은 아이들 속에서 또 저는 하루를 북한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예, 많은 원동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날씨 많이 추우시니까 여러분들 옷 따시게 입고 출근하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